2022 이민년이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2023 계묘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강원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양한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어제에 이어 2022 강원 핫 이슈, 도내 국책사업과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강원도의 명칭이 무려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은 건데요. 네,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예정인데요. 1년 후인 내년 6월에는 강원도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됩니다. 이름처럼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집니다. 1년에 3조 원 넘는 재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규제가 완화돼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 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가로막힌 강원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당장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법의 조항은 단 23개입니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먼저 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어떤 것인지부터가 궁금한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소연 기자. 네, 강원 특별자치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법인데요. 강원도는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로 지정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출범 준비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일찌감치 강원도와 일선 지자체들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에 담을 특례를 구성하는 일인데요. 특례는 특별법을 통해 강원도가 예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이달 중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자치도법 개정 초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산림, 환경 분야의 규제를 푸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이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7일 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는데요. 추진협은 정치, 경제, 언론, 행정 각 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 단체로 특별자치도법 입법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원도와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원주권역에서도 여러 가지 국책 사업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렸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4년간 운행이 중단됐던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알파인스키 경기가 열렸던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경기가 끝난 지 4년 만입니다.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 정선군은 관광객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면 현실성이 아주 없지 않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졸업과 동시에 기업 채용을 전제로 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성장 산업에 있어선 돈을 아낄 생각이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에 따라 대규모 단지 아파트 건설이 예고된 데다 지난해부터 분양 시기를 저울질해온 건설사들의 계획이 속속 확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의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실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999세대 규모로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주권에서도 많은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었네요. 계속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수아 기자.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가리왕산 곤돌라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경우 평창올림픽 이전에는 자연 훼손이냐, 올림픽 활용이냐를 두고 이후에는 올림픽 시설 존치냐, 산림 복구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선구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도 설치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었는데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달 12월부터 현재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타봤는데요. 케이블카가 전면으로 유리로 되어 있고 해발 3,100m, 가리왕산 하봉 정상까지 올라가다 보니 그 경치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겨울에 올라갔지만 아마 가을이나 봄에 올라가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은 정선 국민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데 2023년도 1월 3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됩니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10,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정선구는 앞으로 케이블카와 연계한 해돋이, 해넘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원주 지역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진행 상황 알려주시죠. 네, 원주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의 경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원주 불온산단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원광수 원주시장도 여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실현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TF팀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정원 16명의 전담부서를 신설했고요. 또 최근에는 공장 후보지를 압축하고 삼성 고위 관계자와 실무 담당자를 원주로 초청해 관련 논의도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초반에는 민간 기업의 신규 공장 설치가 지자체 의지만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면 현실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일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가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공장 유치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불온 일반 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면요, 해당 부지의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유무인 드론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문제는 지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동 지역의 대대적인 SOC 사업들이 올해 대거 시작됐죠? 네, 가장 먼저 동해 고속철도 착공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강원 지역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철도가 드디어 착공됐습니다. 오는 2027년이면 서울 용산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1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차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3시간가량이 걸렸지만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동서 고속철도는 이미 운행 중인 서울 춘천 구간에서 화천과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3.7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착공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는데요. 당초보다 약 6개월가량 앞당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철도가 놓이면서 화천과 양구, 인제, 그리고 백담과 속초까지 역사 5곳이 신설됩니다. 종착역인 속초역은 앞으로 동해 북부선과도 연결돼 역세권 개발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양양을 거쳐 속초와 고성으로 연결되는 이 동해 북부선 철도도 2028년이면 준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거점 육성형 투자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서 속초와 경북 경주, 경남 통영 등 3곳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초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의 경사가 있죠. 바로 2026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가 확정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이었는데요.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 총회 개최가 강릉으로 확정되면서 열띤 홍보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LA에서 열린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에 참석해 강릉시와 현재 강릉시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LG U+와 함께
강릉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총회는 오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5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전문가 그리고 기업, 일반 관람객 등 2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이 세계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뒤 국내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자율주행 셔틀 회사인 오미오 그룹 회장단은 지난 2일, 이번 달 지난 2일이죠. 강릉을 방문해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는요, 지난달부터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 운행 사업을 시작했고, 주요 관광지 3개 노선에 이 자율주행 차량 5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곧 공영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벽지 노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강릉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토의 변방이라고 불리던 영동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박건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원 지역 부동산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역별 올 한 해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권역부터 지역 부동산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소연 기자, 춘천권역도 올해 부동산 힘들었죠? 네, 올해 금리 인상 여파로 춘천 지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우선 거래량이 급감했는데요. 지난 10월 춘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55건으로 1년 전보다 71.5%나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지난 7월 이후 6달째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춘천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1년 2개월 만에 2억 3천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매매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원주 지역도 궁금한데요. 김수아 기자, 원주권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난 10월 원주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원주는 246건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5% 감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분양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원주시의 미분양 가구 수는 1,049가구로 집계가 됐는데요. 원주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분양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한 달 사이 1,000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발생한 겁니다. 원주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수요가 많은 편이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 여파가 지속이 되자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원주에 분양을 시작하거나 분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8,000세대로 추산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원주 12월 둘째 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0.24% 떨어져 3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영동 지역 부동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영동 지역은 좀 어떤가요? 네, 영동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앞선 전조 증상이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원주, 춘천 권역의 경우 영동 지역보다 먼저 거래 절벽 현상을 빚었는데요. 영동권도 올 초부터 거래 절벽이 다가왔고 미분양이라는 단어가 어색했던 강릉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분양됐던 곳에서는 버거운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분양권을 내놓는 물량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건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강원 지역에 더 많은 희망적인 소식과 함께 부동산과 지역 경제도 맑음이라는 예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보내시고 항상 내 옆에 있는 조금은 외로운, 조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즐거운 연말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 강원 핫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